네, 주요하게 잡혀있는 일정들과 이슈들 네 가지 테마로 나눠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소식인데요.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처리 시한인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서명해 법제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됐는데요. 임시 예산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비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 정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단의 수장인 척슈머 원내대표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임시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두 번째 소식은 함께 나왔던 지표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57.9로 하락하면서 향후 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4.9%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인 63.2보다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슈 디렉터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지만 개인 재무나 노동시장, 인플레이션과 사업 환경, 증시 등 다양한 경제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세 번째 소식은 휴전입니다. 아직까지도 줄다리기에 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 합의 뒤 관련 세 개국이 상이한 접근으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등에서 공세를 더 강화하고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휴전을 재촉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안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부 사항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미국과 러시아 관계까지 포함해 정쟁의 종시간을 목표로 협상의 틀을 바꾸는 한편 그동안 전선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시작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판톡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시죠. 네, 엔비디아의 GTC 2025가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화요일에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잠시 뒤 일정에서도 워낙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 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거래일 엔비디아는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새 급등한 모습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GTC 2025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블랙웰 울트라, 블랙웰의 업데이트 버전이죠. 이 부분과 함께 신규 칩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18일 개최를 앞서서 19일에는 젠슨 왕 CEO의 기조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조연설에서 앞선 CES와 마찬가지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어디까지 왔는지 그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 참가해서 여기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HBM과 SSD 등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함께 우리 기업 상황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퀀텀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20일인데요. 양자 데이로 지정하면서 앞선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는 한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과는 약간 다른 기조의 행보입니다. 이 퀀텀데이에서 앞으로의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첨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수출 규제부터 관세까지 약간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국 의료에 약간은 수출 규제가 막히는 부분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일정 예정되어 있는지 다음 장 통해 확인하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헷갈리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중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종목이 100개까지 확대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날인 화요일 엔비디아의 GTC 2025가 개막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화요일 일본의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에 대한 결과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약간 통화정책 회의가 많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면서 회의 결과는 20일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일인 목요일에는 BOE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약간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반도체주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되셔야겠습니다.